안녕하십니까. 고종대 갑오개혁계의 분권과 민권의 확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향회라는 조직이 양반 중심들에 이끌어가는 자치 조직이었다 그랬는데, 이 갑오개혁을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단순히 그냥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만 참여하던 향회, 이제 상민, 천민이 똑같이 참여해서 투표로 뽑힌다는 것. 그 면장들, 면임, 리임을 투표로 뽑는다는 것. 이건 혁명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건 신분제 철폐죠. 그것과 같은, 그것을 같이 이행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94년 7월 12일 날은 향회 설치에 대한 지시를 내려요. 이제는 양상천민도 참여하는 향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95년 5월 27일에는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조칙, 황제의 조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95년 11월 3일에는 향회 조규, 향약 판무 규정을 이제 만들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도단위별로 향약을 시행하고 향회에는 상천민이 참여하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회를 설치게 해서 각 면에서 한 명씩 뽑아서 향원으로 하고 그들이 고을의 공회당에 모여 법령의 시행과 폐단의 시정 등 고을에서 시행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고 공동 결정한 뒤 시행하라. 이제는 적폐청산을 바로 이 향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라. 상천민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을의 폐단을 시정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제 혁명이 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지방 개혁 사업을 향회에 맡겨라. 1890년 8월달 황제의 훈령에 의하면 지방 개혁 사업을 향회에 맡겨라. 그 다음에 군과 명과 리에 대중소 향회, 군에는 대향회가 되고 면에는 중앙향회가 되고 리에는 소향회가 되죠. 두어서 지방에 관련된 각종 사무를 회의에서 결정하라.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의 존의를 리민이 직접 선출케 하라. 면의 직강을 각 리의 존의 및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출케 한다. 이게 1895년 11월 3일 향회 조규의 내용입니다. 향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몇 개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약 내용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계급적인 양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향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향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크게 4대 강목이라고 그랬죠. 이 덕업 상권, 그 다음에 예속 상교, 서로 좋은 거는 교류하고, 과실 상교, 나쁜 것은 규제하고, 환난 상율, 잘못된 환난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 불이 났을 때 도와주고, 병이 났을 때 코로나로 병 들어서 농사일을 못할 때는 옆집이 농사도 지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 덕업상권에 보면 사부모 진 성효라,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진실되게 효도된 마음을 섬겨라. 그 다음에 또 자제를 가르칠 때 있어서는 항상 그 의리로 반듯하게 가르쳐야 된다. 요즘은 이 부모가 아이들의 그 모범이 못 되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부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위를 지켜라.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사귀되 온화하고 후독한 마음으로 사귀라. 또 하나는 처첩을 대하며 예로서 대해라. 저는 우리 집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댓말합니다. 반말한 적이 없어요. 이러면 부부싸움을 해도 존댓말로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부부싸움 금방 끝납니다.
뭐 꼭 여러분들까지 그럴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서로 인격을 대우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는 내용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난 역급 좌시불구자. 환난을 당했는데 좌시 앉아서 바라만 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앉아서 바라만 보고 도와주지 않는 자도 처벌해요. 요즘이야. 요즘 세상에 뭐 내가 도와주도 앉아서 상관없지만 우리 전통시대의 이 향약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준 것도 처벌받는 거예요. 뭐 요즘 현행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가진 자가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도와주는, 보태주는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을 때 하는 이런 측면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냐. 환난역급 좌시불구자.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나갈 만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 조부 도면 요역자.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하기를 이제 도모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에 지방자치의 이제 특징을 보면 주민의 선거로 향회를 구성하고 사무 담당자를 선출한다. 둘째, 향회 회의사항을 규정한다. 향에서. 그 다음에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휼, 도로, 식산, 산림 및 재원, 세목 및 납세, 공공복역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자체 향회에서 알아서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중앙의 모든 권한을 말단 리까지 다 나눠줘 버립니다. 지금 이때는. 그리고 자치 사무 담당자 중 유급 직원 급료를 유급으로 해라. 예전에는 공물세 안 내는 것으로 그냥 떼우고 말아요. 향리는 세금 안 내요. 공물세 이런 걸 안 내요. 자기는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유급으로 직원을 직원을 둬라. 그리고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사실 힘들죠, 지자체가. 요즘도 우리나라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20-30%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정부에서 다 손띄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재미있는 게 선거 자격 제한 및 자격의 서열 규정이에요. 반상을 논하지 말라. 부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웃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서열이.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조세 체납자는 선거권이 없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했다 이 말이에요. 조세 체납자는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부역이 많은 상등 호민, 역을 많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사람들은 차석 자리에 앉힌다. 그래서 하여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우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방자치의 의기는 어떤 것이냐? 이 고정대 갑오개혁 이후에 100년 전에 이 땅에서의 그 지방자치는 어떻게 된 거냐? 의미를 찾자. 갑오개혁과 그 다음에 을미년에 향해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유제인 향회, 유양소, 향약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 제도화시켰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많은 농민들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갑오통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기층민들의 힘으로 이룩한 19세기 후반의 지방자치입니다. 광무연간에 향회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면면이 이어온 향회의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근대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에서의 이 조직들은 전통시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을 공동체적 생활 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준 삶의 지혜였습니다.
지배층이 도와준 거 아닙니다. 총계라는 그 자연 마을에서의 사람들의 그 생활 공동체적인 삶, 노동 공동체적인 두뇌와 같은 삶, 그다음에 그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한 사신 공동체로의 삶, 이런 삶들이 유지시켜 준 겁니다. 일제의 기본 정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기본 정책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고종대에 만들어 놓은 이런 선진적인 집안 자치가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마을의 정신적 유대요 기반이었던 마을굿을 낭비며 미신이라 해서 금합하는 등 마을의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일제는 탄압했던 겁니다. 왕년에 우리 농촌이 수전 농업사회에서의 일반적 속성에서 연유하는 상대적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공동체에서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귀중한 전통 문화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회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요즘 행정 쪽에서 너무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정신을 우리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을 공동체적인 이 정신을 우리가 좀 계승하는 이런 노력이 이런 지방자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요약 정리를 하느라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교재에 충분히 적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